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함께 해주실 네. 유창복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만이죠? 야, 기억이 안 납니다. 요새 그 방탄소년단 BTS 방탄소년단 그러면 순스럽대요. BTS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의 노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맹위를 떠질지 몰랐는데 요새 노래 듣다 보니까 옛날 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고 네. 그런데 특히 우리 하는 프로와 관련해서는 서울이라는 또는 이 지역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뭐가 있나 또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서울만 놓고 보면 어떤 노래 떠오르세요? 서울의 어떤 지역을 놓고 한 노래들. 서울 무슨 노래죠? 아름다운 이 거리. 네, 그것도 있네요. 네. 네. 저는 제가 어린 시절 미아리에서 보내가지고 미아리 출신이구나.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옛날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살펴보니까 서울이 지명으로 등장한 노래에서 럭키 서울이 49년에 나오고 서울야구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그 노래 이렇게 하실 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56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60년대 들어가면 이제 영등포의 밤, 영등포의 밤. 영화로도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춘단공 뭐 이런 거. 처음에 기억나네요. 이렇게 쭉 가면 너무 옛날 노래고. 이거 자꾸 기억하면 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연식이 다. 70년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70년대. 별로 없고 80년대 들어가면 재밌는 게 신사동 그 사람. 신사동 그 사람. 그 비 내리는 영동조. 그렇죠. 둘 다 쥐현미 이런 게 부르는. 팬이었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도시의 변화, 강남 쪽에 영역이 확대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응답하라 1988의 주제가 있던 해화동. 그것도 그 무렵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쭉 건너뛰어서 이제 뜬금없이 강남 스타일. 그 전에 광화문 연가가 또 있네. 광화문 연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마포가 궁금해지는데. 마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마포 정점이죠. 밤 깊은 마포점. 여기서 부르고 싶지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전철이 있었잖아요. 기억이 아슬한데. 전차. 전차 종점이 마포였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마포 정점. 나 그거 몰랐네. 그 67년까지 있는가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네. 강남 스타일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지역으로 나온 게 뭘까요? 이제 우리 마포가 또 들어간 게 있는데 마포 양화대교. 그 노래 있네. 그 노래 되게 인상적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대 뭐 나온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홍대 노래가 홍대 있을 법은 한데 되게 문화적으로 유명하고 뮤지션들이 많으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전.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뭐죠? 홍대에 가면 이런 노래. 홍대광이라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한번 불러보시죠. 부르면 방송 벨이죠. 그럼 이거 좀 깔아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신촌도 나오고 신촌. 신촌을 못 가 이런 노래도 있어요. 신촌 블루스. 그 노래가 아니라 우리 제 팀이지. 끝도 없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홍대 앞 신촌 얘기 나왔는데 홍대 앞에 종종 가세요? 가죠. 무슨 일로 가세요? 뭐 주로 공원에 쉬러 가기도 하고 또 뭐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고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집사람하고도 가고 그런 편이에요. 혹시 클럽에 가보셨어요? 우리 때는 클럽 안 들여보내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쯤에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막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클럽에 가래. 나이 든 사람들 가는 데가 있는. 나이 든 사람 전용 클럽 있어요? 안 가고 말지. 그 명월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도 명월관. 진짜 명월관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수노래방은 제가 애용했던 곳이에요. 여러 시로도 가고 혼자 갈 제가는 없고 둘이 가본 적은 있어요. 이런 방송 거기서 찍으면 더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마포에 여러 가지 이런 홍대 앞 포함해서 많은 가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자영업이 굉장히 많고 또
뭐 회전율도 빠르다 네, 이런 얘기를 네. 듣는데 네. 마포에서의 가게들이 어떤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좀 이거 제가 좀 또 공부해 보셨어요? 네, 했죠. 마포의 한 점포가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용어로는 중소상공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가 쉽게 자영업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포 관내만 한 36,000개 36,000개 정도가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고 서울시 전체가 82만 개 정도가 되니까 아마 서울시 전체로 보면 구로 보면 한 8위 정도. 그러니까 좀 상위죠. 그러니까 마포에 자영업들 비교적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 보시면은 그 합정동의 메세나 같은 아주 대형 복합 쇼핑몰도 있고요. 전통적인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 오래된 우리의 자랑거리 상권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뭐 상수동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망원동 망리단길 또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연남동으로 넓혀지고 있고, 심지어 요새 연트럴 파크라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동진 시장 중심으로 젊은이들 많이 들어가고, 이 상권이 홍대 중심에서 점점 넓어지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 크고 작은 자영업들과 상권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또 마포다. 이 통계를 우리가 이른바 핫플레이스들이 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혹시 그러면 단골 가게가 좀 있나요? 가시는? 저는 안경집이 있어요. 안경을 오래전부터 써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제 느낌을 알고 이 패션 감각에 이제 코드가 맞는 분이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싸고 딱 맞는 걸 골라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홍대 앞 놀이터 옆에 있는 안경가게가 있는데 거기 제가 자주 가죠. 옛날엔 단골하면 외상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이거 맡기기도 하고 그죠? 요새 그런 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요새는 그런 데 없을 거 같죠. 다 카드로 뭐 하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활발하게 변모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창업이라는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건 어떻습니까? 좀 평균적으로. 제가 창업 데이터를 봤는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마포가 창업이 무척 활발한 도시예요. 서울 전체에서 1위예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포의 창업률이 1위예요. 2위가 어디냐면 강남구예요. 강남구보다도 창업률이 높다는 거고요. 더 재밌는 거는 3위가 용산구인데 마포 강남이 17%대라면 용산이 15%로 툭 떨어져요. 3위하고도 격차가 나요. 그래서 마포가 그만큼 창업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동별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서교동이나 합정동은 약간 전통적으로 활성화된 상권이기 때문에 창업률이 높고요. 연남 서강이 뜨고 있어요. 여기 창업률이 높아지는데 보통 마포가 17%인데 지금 말씀드린 건 20%예요. 이건 아마도 경의선 숲길 조성과 관련된 아까 연트럴 파크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 또 상암동이 22%나 돼요. 이건 아마 상암동 DMC에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속속 입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포는 살아있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이런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업하면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잘 아시네. 이게 진짜 재밌는데요. 마포구 통계에서 사장님들의 연령대를 분석을 한 데이터를 제가 찾아봤는데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40대? 그죠? 그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자본도 있고 연륜도 쌓이고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1등이 20, 30대. 20, 30대. 20, 30대 사장이 전체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물론 40대도 마포가 2등이에요. 재밌는 거는 50대, 60대는 25개 자치구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 구별을 오면은 젊은 사장님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마포다. 진짜 마포는 젊다 이 얘기를 해도 정확한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다이나믹하다는 건데. 그럼요, 그렇죠. 이게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서는 그럼. 이게요. 또 역시 통계가 있는데 오래 장사를 유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네. 서울시 전체 업체 평균 수명이 9년이 넘어요. 9년 2개월인데 마포는 7년 7개월이에요.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수명이 낮다는 거죠. 그만큼 단명한다라는 얘기고요. 서교동이 또 그 중에서 6년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마포 안에서 서교동이 또 그만큼 단명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만 그만큼 교체가 빠르다라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이 네. 장사가 잘 돼서 이전에서 다 그만두는 거랑은 좋은 얘기인데 아마 그런 경우보다는 장사가 안 돼서 네. 문을 닫아서 네.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생기는 현상 아닐까라고 보면은 활력 있고 다이나믹한 이 상권의 이미지 이면에는 약간 우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폐업이 많다는 것도 그렇죠. 네. 폐업의 통계도 나왔는데요. 보통 1년 미만, 그러니까 장사를 오픈해서 1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을 우리가 많이 통계를 잡는데요. 서울시 평균이 한 15% 되는데요. 마포구는요, 20%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안에 망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년 정도 지속을 하면은, 이 업체는 조금 지속 가능하다. 좀 단골도 잡았고 자리 잡았다라고 보는데, 5년을 넘는 비율이 서울시 전체가 50%나 되는데요. 마포는요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속률이 아주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단명한다, 수명이 짧다. 그래서 이 우울한 측면은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뭔가 네. 뭐 장사라도 해보셨어요? 아니, 뭐 장사는 안 해봤고 사업은 조금 사업이요? 해봤는데 이렇게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해본 적은 없죠. 그럼 이런 관련된 것을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그 일에 근데 뭐 사실은 제가 직업이 조금 연관이 부동산과 좀 연관이 부동산하고? 예. 감정평가사라는 조금 알려지지 않은 직업인데 감정평가사. 예, 그게 제 생업이 감정평가사.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제 책에 감정사회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예, 좀 한자가 다르지만 그 감정하니까 반가워서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를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현황을 놓고 네. 짚어봐야 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다. 오늘도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제가 또 알고 있고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약간 스포일 조금 흘렸는데 금문화 거다방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한 5년 전인가 그때 제가 서울시에서 마을지원센터장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한참 설계하고 시장님 보고 일주일을 앞두고 뭐 열심히 문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도저히 사무실에서 안 돼가지고 홍대를 배회하다가 딱 눈에 띄는 카페가 있는 거예요. 껌껌한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밤늦게 뭐 음식을 시켰는데 훈소리 안 하고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뭘 드셨는데? 그때 샐러드 같은 거를 제가 시켰는데 아주 맛있었는데 그분 사장님이 아주 외모가 특이하세요. 특이하시고 그분을 지키는 또 한 분이 있어요. 검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큰 개가 있구나. 두 분의 인상이 저는 너무 진짜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래서 조금 말 걸기도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말을 걸고 나니까 이분이 전문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업이 평가사에서 금방 알아봤잖아요. 카페를 운영하시지만 이 가외로 상권 분석도 많이 하시고 상점들 컨설팅을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자,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럼 모셔보죠. 금문화 거다방의 김남균 사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자를 쓰셨네요. 이발을 안 해가지고. 머플러도 우리보단 칙칙한. 그러네요. 확실히 패션이. 너무 칙칙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아니, 아무나 저 간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음에 하면 나와요. 우리도 그냥. 조금 패션을 좀 바꿔보고. 그래야 되겠어요. 욕심이 생기네. 보니까. 근데 홍대 앞에서 언제부터 가게 하셨어요? 지금 있는 곳은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전에 서교동에서도 있어서 그것까지 합치면 한 13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에 뭐 사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합하면 20년 정도 됐죠. 처음에 홍대 앞에 왜 끌려 들으신 거예요? 뭐 사실 이제 처음에 술 마시러 왔다가 근데 여기에 이제 저하고 재밌다, 뭔가 재밌다 이렇게 있다가 저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이제 그림 그리니까 화방도 많고 뭐 재료 사기도 쉽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밤에 한잔 하려고 할 때
야, 너 나와 이러면 나올 사람들이 네. 있어서 사실 이제 좀 대충 살려고 그냥 잠깐 살고 뭐 이러려고 살기 시작했다가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죠. 한참 되셨네요. 네. 근데 아까 그 한 7년 정도 하셨다 그랬는데 네, 아까 네. 통계에서 보면 평균적인 수명이 한 7년 7개월 된다 그랬는데. 네, 아, 7개월 남았네. 예. 아, 그래서 네. 조금 이게 젊고 활력있고 속도감 있는 게 마포인데 네, 오히려 네. 그 이면에 너무 단명해서 네, 네. 진짜 단골 가게가 오래된 이런 가게가 좀 없어지고 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아쉽거든요. 예, 예. 뭐 얼마 전에 봤더니만 한 40년 정도 된 사진관이 문 닫았다고 망원동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쉽다. 네. 뭐 그동안 찍은 사진 숫자만 해도 그다음에 학생 사진서부터 뭐 결혼 사진 뭐 이런 거 다 그 추억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젊은 가게들 뭐 도전하고 카페 주로 카페 많이 하는데 네. 카페 많이 만들고 하는 것도 또 좋아요. 그 경관도 이뻐지고 한데 근린 생활 시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방구라든지 뭐 이발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탁소라든지 뭐 작은 슈퍼라든지 이렇게 쓰레빠 신고 딱딱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월세 너무 비싸요. 네. 예, 예. 네. 이렇게 좀 유지하고 자리 잡고 하려면은 적어도 2, 3년 이렇게 걸려요. 아무리 빨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한 5년 걸린대요. 그런데 2, 3년 못 버틸 정도의 월세가 그러면은 되어 있어요. 이게 폐업 뭐 이렇게 속도가 좀 빠르고 네. 단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 임대료 견디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사실 홍대 앞에 그러면은 임대료 상승 폭이 어느 정도나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이게 약간 평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의 함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제가 체감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평균은 한 14에서 15%라고 해요. 매년? 네. 예, 매년. 또- 그런데 제가 아는 거는 한 50에서 많게는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폭등인데요. 예, 15% 폭등입니다. 내외도 상당히 높은 건데. 네, 네. 그러고도 들어올 가게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고도 들어오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그 수요는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권리금 문제도 있고 뭐 권리금을 갖다 못 받게 하고서는 그 권리금을 월세에 녹인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은 좀 크게 준비하지 않고 오는 경우들도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잘 돼도 그러니까는 다른 데에서보다는 훨씬 잘 되더라도 월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견딜 수 있는 여건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견딜 수 있는 데는 대기업, 직영점 이런 데가 견딜 수 있어서 그 대기업 직영점인 곳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은 획일화되죠. 그렇죠. 전부 다 똑같아져 버려가지고. 그 상점에 다양한 오래된 가게, 친근한 가게 이런 게 다 예. 없어지고. 예, 뭐 재밌는 가게, 뭐 오래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톡톡 튈 수 있고, 이거 나도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네. 뭐 그래서 좀 재밌고 그 다음에 일상을 조금 무너뜨릴 수 있는 네. 어떤 가게들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또 다양성이 확보가 될 텐데 지금은 이제 홍대 바로 앞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 걱정은 뭐 요즘 전문가들도 많이 하시지만 신촌의 예를 많이 드시지 않나요? 네, 네, 네. 신촌 예전에 홍대 이상의 네. 유명세를 탔던 그렇죠. 그런 네. 곳인데 네. 많이 쇠퇴했고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홍대에서도 나타나면 어쩌나 네. 걱정들이 있는데 네.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미 나타났어요. 이미 뭐 여러 가지 그 징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 소위 삐끼라고 하죠. 네, 삐끼가 이제 그 메인 거리로 나와가지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호객 행위를 한다든지 음식점인가요, 주로? 음식점이나 뭐 술집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옷가게와 액세서리 가게가 줄비하게 생긴다든지 그거는 이제 그 면적 단위당 매출 규모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예, 수익이 예. 나오는 업종만 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프랜차이즈가 문을 닫기 시작한다든지
대형 프랜차이즈도 처음에는 카페,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조금 더 활발한 액세서리, 네. 뭐 이렇게 뭐 화장품 이런 거 있다가 한 건물 전체가 그러니까 카페가 생기면 이쪽에도 경쟁 카페 네, 이렇게 네.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옷가게,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다 빌려가지고 옷가게 생겨요. 그러면 그 경쟁 옷가게가 여기도 생겨요.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 옷가게가 만약에 문을 닫잖아요. 그 다음이 없어요. 예, 동네의 색깔은 완전히 없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비 패턴을 다음을 못 맞춰요. 그러면은 다시 술집으로 바뀌는데 그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술집이 아니에요. 건전성이 확 떨어지는 술집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안 오죠. 이제.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손님이 그렇죠. 줄어드는데. 그게 이제 임대료가 확 떨어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서로 또 막 눈치를 보거든요. 건물주끼리. 그러니까는 확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압구정이에요.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공실률이.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상점이 획일화되고 결국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견딜 수 있는 업종만 남게 되고 결국은 따라고 이건 결국은 상권 자체가 쇠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건물주 입장에서도 네. 이거는 네. 좋은 것이 아니고 네. 상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네. 가장 절실한 저희 같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네. 진짜로 다양한 점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살리기 위해서 네. 네. 사실은 상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은 좀 어떤 이게 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사실 그 건물을 사고 파는 경우는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투기의 상태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돈놀이의 상태라서, 네. 건물주가 언제 바뀌었는지 누군지 뭐 어디 사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 사람한테 뭐 상생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은 완전히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으로의 방법은 모색할 수 있지만 네, 네. 이미 완전 벌어진 곳은 일단 건물주 만날 수가 없어요. 대리인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매매가 왔다 갔다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건물주 만나가지고 좀 설득해 보려고 하면은 다음에 찾아오면 건물주 또 바뀌어가지고 근데 건물주가 한국에 안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많죠. 네.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그 대표님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이렇게 약간 우울한 얘기 하셨지만은 그거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란 제가 생각을 했는데 투어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거 되게 재밌고 네. 전체를 살리는데 되게 중요한 자극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 소개를 좀. 사실 이제 그 2010년서부터 그 우리 동네 지금 이제 당인이 발전소 있고 상수동 이렇게 있는 작은 동네예요. 네. 작은 골목인데 썸데이 페스타라는 그 마을 뭐 동네 축제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한 연유는 건물주하고 좀 유대감을 이렇게 가지면 건물주가 우리가 뭘 하는지 조금 더 깊게 알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좀 월세도 좀 덜 올리고 아니면은 뭐 월세를 올리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좀 뭐 읍소하게 되면은 서로 그래도 좀 추억이 있어서 그렇죠. 조금 심리적으로 네, 좀 네.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좀 실제 그런 면이 있어요.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을 많이 그 썸데이 페스타를 하면서 상인들을 많이 알게 돼서 요즘은 이제 그 상수동 투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관심 있는 공무원분들, 지역경제과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재생 쪽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뭐 연구소와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투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투어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은 저희 다방에서
유명한 상품인 뱅쇼를 네. 함께 그 자리에서 끓여서 네. 먹는 네. 예, 것으로 마무리해서 맨 마지막은 약간 해롱되면서 나가는 그 투어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시라고요? 주로 이제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관심 분들이 있는 분들. 외지에서. 오세요. 예, 예. 외지에서도 오시고 뭐 예, 전국 단위로 오고 있어요. 그럼 뭐 그분들이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네. 거기 상인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건가요? 상인들은 협조를 하고 있고요. 네. 협조를 하고 뭐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도 가게를 알리는 효과가 있어요. 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거는 4시간 정도 걸려요. 투어 프로그램 전체가 4시간 정도 걸린 뱅쇼 마시는 것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뭐 중간에 게임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 사이에 정이 든대요. 그 가게 네. 봤던 가게 하나하나마다 네. 각자의 취향이 있잖아요. 아니 그럴 것 네. 같아요. 정이 지금은 듭니다. 주로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약간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가하신다고 하는데 저 같은 일반 주민이 가끔 지나가긴 하는데 뭐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긴 주인이 앉아 있는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멋쩍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저분이 어떤 분이고 이런 거 조금 알면은 친숙해질 것도 같고 또 쭉 다니면은 그 점포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거리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리가 친숙해지면 사실은 드나들기가 좀 더 편하고 좋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그 투어 프로그램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거기가 상권이 아무리 발달하고 뭐 했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게를 예쁘게 꾸며 놓을수록 사실은 이렇게 문턱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우리 상수동 같이 좀 예술가들 중심의 가게들인 경우에는 예술에서 멀리 계시는 분들한테는 또 약간 이게 좀 들어가기 조금 그렇지만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쭉 투어를 하고 나서는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가게를 콕 집더라고요. 아까 저기 임대료 오를 때 건물주하고 사전에 좀 친숙한 관계가 있으면 조금 더 덜 올릴 수도 있고 서로 부드럽게 해결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 진짜 핫플레이스 홍대에서 임대인, 임차인 갈등이 아주 뭐 많다고 신문에 나는데 사실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뭐 조금 관계, 그렇죠. 서로 사정을 좀 알면 건물주가 건물 가진 게 사실 죄는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이 열심히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건데 결국은 이게 함께 살려면 이 천천히 이렇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그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조금 완충과 조정 역할을 사실 하시는 거네요. 예, 뭐 한계는 있어요. 제가 뭐 아무래도 개인이고 그다음에 법률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어쩔 때는 법률을 좀 넘어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주가 굉장히 완고하게 있다가도 확 풀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상권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재래시장이거든요. 마포에도 재래시장으로서의 핫플레이스도 있습니다. 일단 그 재래시장에 대한 기억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 저는 미아리에서 살았는데 기름시장이라고 있어요. 기름시장. 아파트로 다 바뀌었는데 엄마가 시장 가면 저는 항상 쫓아가요. 가면 기름을 파는 시장이 아니죠. 기름시장. 기름 웃겨. 개그 욕심이 좀 있으시네. 웃기다. 아니 전에 어느 그 노인이 저 4호선 타고 가면서 어느 젊은이한테 뭐 젊은이 여기 이 열차 기름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있으면 기름으로 왜 가 이게 기름으로 안 가요? 그래갖고 내렸다는 얘기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동네 얽힌 시절. 엄마가 시장 가면 꼭 시장 입구에 순대하고 약과 파는 집이 있었어요. 꼭 그걸 사줬기 때문에 저는 그거 얻어먹으러 갔던 기억이 지금도. 시장 하면은 순대와 약과가 떠올라요. 지금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의 시장이 마포에도 지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죠. 아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유명한 망원시장을 비롯해서 월드컵 시장, 또 공덕시장, 아마 재래 전통시장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비율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고 잘 되죠. 네, 잘 되고.
근데 거기서 어떤 재밌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 재래시장 하면 사실은 정부에서 많이 육성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잖아요. 네. 이제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가니까 또 서민들의 삶의 터이고 정책적으로 많이 애를 쓰는데 예전에 중기청에서 이제 상가 근대화 그래서 건물을 지어주면 잘 되지 않겠냐 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부에서 문전성시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술가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예술을 통한 마케팅 활동으로 했는데 그때는 잘 됐는데 예술가 빠져나가면 다시 또 주저앉는 거예요. 이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그랬을 때 나온 모델이 뭐냐면 지역사회 모델이었거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아야 그 상점이 이게 너무 상식에 가까운 얘기인데 그렇죠. 그 정책으로 그때 알아차린 거죠. 아마 전주에 제가 알기로는 남부시장이 청년 보부상이라든지 야시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젊은 부부들이 손 붙들고 와서 마시러 와가지고 뭐 사가기도 하고 그게 친숙해진 공간으로 되면서 그게 이제 살아난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망원시장도 그런 면에서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예. 대표적이고 자생적이고 예, 자발적이고. 예. 어제 종종 가세요? 망원시장? 뭐 저는 사실 굉장히 자주 가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예. 정도. 예. 가면 그런 활력을 느끼시나요? 예, 뭐 예전보다 훨씬 더 그 갈수록 활력이 그 느껴지고요. 뭐 어떤 가게 같은 경우에는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이 서 있는 가게들도 있고 초입에.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카페 장을 보는 건데 사실 딱 가자마자 막 진짜 저희 막 뛰어다녀요. 빨리빨리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부딪힌다 사람들이랑 뭐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죠. 네. 그런 활력에는 상인들끼리의 어떤 연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그 좀 서로 단합하고 좀 목소리를 하나로 이렇게 좀 모아주고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단합하고 뭐 나 몰라라 하면은 뭐 절대 되지 않을 것들이잖아요. 뭐 좀 의결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에 있는 상인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게 재래시장 경우에는 되게 조직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이게 결국 각 가게끼리 경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뭐 이제 파이를 키운다고 할까? 그 공간을 많은 집객 효과 뭐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아까 좀 남부시장 예를 들었지만은 지역사와 연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있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성남의 청년 배당 같은 경우가 아주 재미있는 시도 같아요. 청년들에게 약간 상품권 같은 걸로 지급을 하면 그거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성남 지역의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마포에서도 사실은 또 이거보다 좀 더 진일보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 화폐죠. 그래서 이름이 모아라는 지역 통화예요. 모아라는 지역 통화인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점포가 한 180개가 넘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고 뭐 올 한 해 이 지역 통화를 통해서 일으킨 매출이 거의 2억 원 가까이 된다니까 아주 뭐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한 시도로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지역 전체의 자영업들과 연결이 된다면은 지역 사회가 지역의 점포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야말로 이 지역 공동체 경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냥 뭐 저 가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언젠가 자기도 퇴직하고 이런 지역에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동네가 활력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또 좋은 거고. 근데 제가 그 마을 공동체 센터장을 하면서 이제 서울 전체 마을 관계를 복원하는 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주민들의 이웃 관계를 복원하지만은 지역의 경제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을 공동체도 지역 경제로 답이 찾아져야 된다. 예, 오늘 마포의 여러 가지 지역 현황 중에서 상권, 가게들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새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창업률이 높고 젊은 사장의 비율이 높다. 그만큼 또 근데 아쉽게도 수명이 짧다. 이게 활력이 되는 건 좋은데 그만큼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런 점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의 사례, 또 망원 재래시장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우리한테 새로운 가능성과 실마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앞으로 마포의 이 상권 어떻게 나가면 좋을 것 같은지 좀. 뭐 저는 이제 뭐 마포 전체를 보기보다는 이제 홍대라는 그 세계적인 브랜드, 이제 하나의 동네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는데 이 브랜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욕망을 조금 제어하여야 한다라고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이제 신촌이나 이대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당시에 황금알을 낳던 거위는 다 어디 갔는가를 봤으면 보면 그 거위의 배를 다 갈랐기 때문에 더 이상 황금알을 낳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교훈을 사실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홍대는 사실 신촌 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적인 브랜드가 나타난 거거든요. 아주 맥락이 중요한 맥락이에요. 이거를 싸그리 잃어버리려면 욕망을 분출하시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조금 제어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금우나 다방에 오셔서 뱅쇼 한번 드셔보시라 라는 말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대 하면은 데이트하고 싶은 곳이고요. 또 가볍게 쇼핑도 하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차 한잔할 수 있는 그런 동네, 친숙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이걸 잘 지켜가야 되죠. 그런데 이미 홍대에는 젊고 활력 있는 사장님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또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전통시장도 지역사와 연결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것이 성취하고 있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마포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만 더 미뤄지고 도와주면은 건물주도 살고 상인들도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포가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게 살아가야 될 이 마포 가까운 동네에서 어떻게 우리의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이 상업 공간이 새로운 문화의 터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방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지금 가는 거 아닌가요? 뱅쇼. 바로 마시고 가죠. 더하는 마포 오늘 이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